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구분 소유 등기된 건물이 등기가 무효여서 형식적 경매를 진행하다 취하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경매를 넣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미등기 건물을 이제 경매에 넣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예전에는 안 됐었죠. 2000년대 초반에.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법도 바뀌고 실무도 변해서 미등기 건물도 경매를 넣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사안 같은 겁니다. 우리가 상가를 분양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크노마트 아니면 동대문 남대문. 근데 사실 그 바닥 면적을 구분을 안 해놓죠. 그냥 뭐 메토라고 하지만 사실 호수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냥 지분을 받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00분의 2.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거를 뭐 몇 평을 받았고 그 분양 대행사 혹은 분양 시행사에서 분양사에서 뭐 1년에 얼마의 월세 수익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양을 받습니다. 근데 실제 나중에 가보면 한 평, 두 평변이 안 돼요. 많아야 한 두세 평. 근데 거기서 뭐 장사를 하기에는 불가능하죠. 물론 뭐 조그마한 액세서리 가게나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근데 내 지분이 나한테는 지분만 있지 내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수십 명을 모아서 수익을 내서 이제 그거를 지분권자 혹은 소유자들한테 수익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그 사람의 어떤 채권자가 강제 경매나 혹은 임의 경매했을 때 그 설사 이제 구분권자로 돼 있어도 워낙 작은 그 지분을 주기 때문에 그냥 허물어 버리죠. 허물어 버리고 이제 통으로 뭐 2평짜리를 다 허물고 10평으로 뭐 어떤 사무실이나 큰 사무실을 주고 이제 그 2평씩 쪼개 갖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2평의 채권자가 경매를 넣으려고 그랬을 때 특정이 안 돼서 경매가 기각되는 경우 혹은 뭐 보정명령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례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 정모 씨는 지급불능으로 인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대략 6월 14일 파산 선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형식적 경매 신청 및 감정해보서 도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타경 땡땡땡땡. 채무자 정모 씨는 서울시 중구 신당동, 그렇죠? 신당동이면은 이제 동대문 쪽이죠. 신당동 뉴존 빌딩 메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호수를 특정을 해서 뭐 405호다. 이걸 소유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에는 1번 근저당권자 채권 최고액 900만 원, 채권 최고액 900만 원, 2번 채권 최고액 900만 원, 그 다음에 서울시 중구 재산세 압류 69만 원, 파주시 재산세 압류 23만 원, 건강보험공단 미납보험료 200만 원. 이 정도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산관진이 파산 선고 이후 임의 매각 및 공매 신청 일회 등을 시도했으나 그렇죠, 이런 거 잘 안 팔리죠. 그래서 파산관진이 임의 매각이 어렵고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절차 지연과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재산의 회수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제 형식적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잉여가 없더라도 이거를 기각시키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집행관은 2021년 11월 29일 부동산 현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현황, 본건 부동산은 경계벽 상단에 호실 표시 뭐 405호가 있고 앞쪽과 양옆쪽에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호실 405호의 점포는 원래 상태의 3개의 구분호와 합쳐져 있다고 함. 본건 부동산이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측량 감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일종의 그 405호라고 이제 상가를 특정을 했지만 사실 그게 허물어져 있는 겁니다. 세 벽이. 그래서 땡땡 감정평가사무소는 2022년 2월 20일 감정해보서를 제출하고 감정가액은
4,200만 원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저 중구 신당동이고 이게 몇 제곱미터냐면 수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나오네. 예. 저기 나오네. 이게요. 4,200만 원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했냐면 본건은 구분 건물의 토지에 대한 대지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토지에 대하여 30년 및 그 이상 기간의 사용권 및 갱신권이 있어 토지 사용권을 포함하여 거래되는 관행이 있으며 따라서 본 평가액은 건물 부분 및 토지 사용권에 대한 가액이 포함된 가액으로 평가했으며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액 비율에 대한 구분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건물도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되면 땅만 남죠. 그래서 아파트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대지 소유권이 있는 채로 같이 평가해야죠. 건물하고 토지가. 근데 여기 이제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이제 좀 심각한 문제죠. 아무튼 평가는 그렇게 했던 얘기입니다. 본건 7층은 벽체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인접호와 일괄하여 한 개의 점포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입찰 참여 시 본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건물 계양 도면과 대조하여 참고를 요한다. 그래서 7층 땡땡땡 405호를 딱 특정을 했습니다. 가운데쯤으로. 그래서 대상 물건 시산가액으로 이제 전유면적이라는 거는 이제 풀로 쓸 수 있는 건데 4,961제곱미터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4,200만 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4,200만 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1개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관제인이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니까 흠결사항 1. 한 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나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비록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그 등기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경매 목적 의문이 이와 같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제1항 소정의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30일 부동산 현황 조사 보고서 및 2022년 2월 20일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경계벽 상단에 호실 표시가 있고 양옆쪽에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한 개 호실의 점포는 원래 상태의 세 개의 구분 호실이 합쳐져 있어 벽체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 이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축물 대장 관리대장 작성 당시 각 구분 점포 사이에 경계벽 등 경계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 사후적으로 이 경계벽이 설치된 것이라면 그 시점과 경위, 현재 건축물 대장에 첨부된 평면도 등에 의하여 각 구분 점포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향후 각 구분 점포 사이 경계벽 등을 보관하는 데 소요되는 예상 비용 등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제인은 2022년 12월 13일 땡땡 빌딩 7층 해당 호실 바닥에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방문을 해서 관리사무소 협조를 얻어 현장 확인한 바 아래 사진처럼 빌딩 7층에 있는 405, 406호, 407호 3개 호수를 묶은 한 개 점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405, 407호 각 양옆에 벽체가 세워져 있었으나 405호, 406호, 407호마다 벽체가 있거나 건물번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제인은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7, 8층 소유자 111명, 채무자는 이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소유자 111명이 2009년, 그러니까 이 사건 벌써 한 10몇 년, 11년 됐죠. 12년.
12년 전에 2009년 11월 5일 주식회사 땡땡 패션몰 상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가압 땡땡 채무부존재 확인 등 아니면 관리비 청구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판결문을 이제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쟁점은 한 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 소유권이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9946096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읽어보면 한 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의 판단에 엄격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이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되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 소유권이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이때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땡땡주택은 서울시 성북구 소재 아파트 및 근린세산 한 동을 신축할 당시 상가로 이용된 1층을 이게 왜 그러냐면 상가를 쪼개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분양을 시키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100평이다 그러면 한 20평씩 쪼개서 5개 정도가 딱 적당한데 아니면 10평씩 10명이 적당한데 이거를 한 평씩 쪼개갖고 한 평에 뭐 아까처럼 뭐 몇천만 원 받아 먹는 거죠. 그래 놓고 나중에 한 평은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서너 사람끼리 해서 야 이건 3평을 해서 여기는 채소 코너 여기는 뭐 정육 좀 오게 하고 여기는 뭐 수성 가게 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합쳐서 장사를 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이제 동진주택에서 소유회사로부터 소외인은 107호 부분과 108호 부분을 합친 130.42제곱미터 107호 부분과 108호 부분을 합친 130이면 약 한 40평 정도, 한 35평 정도 되죠. 40평. 한 40평 정도 되네요. 50평은 좀 안 되고요. 40, 5, 6평 되네요. 대금 3억 1천만 원에 분양받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이게 이제, 이걸 쪼개서 이제 또 분양을 한 거죠. 쪼개서 이제 임차를 할 수도 있죠. 그 소유회사는 피고 요구에 따라 107호 부분과 108호 부분을 한 칸으로 하여 그와 인접한 106호 사이에만 칸막이 벽을 설치해 줬는데 피고는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107호와 108호를 하나의 점포로 이용하면서 그 사이에는 아무런 칸막이나 경계 등을 설치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세탁소다, 음식점이다, 치킨집이다 그거를 뭐 운영하는 거죠. 아니면 뭐 호프집 같은 거를 107호, 108호를 터갖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는 106호가 있는데 거기에만 벽이 있어요. 결국은 107화 108을 사실상 구분할 수 있는 고정된 경계 표지나 구분 시설이 설치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존 등기 107호 부분이 별개의 구분 건물로 등재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여기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고가 108호와 함께 공구 판매정으로 사용하는 이 107호는 구조상으로나 실제 이용사나 구분되지 않은 하나의 건물로서 비록 건축물 관리 대장상 107호 부분이 별개의 구분물로 등재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맞춰졌다고 하더라도 108호 합쳐져서 이용상 어떤 구조상의 독립성이 없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효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9946096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제인이 옛날에 그 상가 구분 소유자 111명이 개발조합하고 그 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등 청구소송과 뭐 관리 및 청구소송을 검토를 해봤더니 서울중앙지방법은 상가 7, 8층의 경우 피고조합과 수부장들 사이에 구자 단위로 분양이 이루어진 구자
이거를 상가를 정확하게 특정해서 해야지 무슨 구자 단위로 한 구자, 두 구자. 결국 이제 불려서 팔아먹겠다는 거죠. 구자 단위로 분양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도면상 이 각 구자를 호수로 구획하여 각 구자에 관하여 집합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을 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사실. 7, 8층 원고들은 상가 7, 8층을 구자 단위로 분양받은 수부장자들로서 피고 조합으로부터 자신이 분양받은 구자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 및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사실. 그래서 감정인 DK의 2010년 11월 20일 감정 결과 및 변론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양 계약서에 표시된 각 구자는 도면상 한 개의 호수로 표시되는데 상가 7층의 경우 한 개의 호수는 대체로 길이는 6.65m이나 너비가 0.746m, 1m도 안 돼요. 여기다 뭘 할 수 있을까요? 음식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없는다는 사실. 각각의 호수 사이에 벽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면적이 큰 몇 개 호수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3개의 호수를 묶어서 한 개의 점포로 주방 부분과 홀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주방 부분은 벽체로 다른 점포와의 사이에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홀 부분은 다른 점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경계벽이 없고 점포 간 경계 부분이 주방 부분 등 벽체에 3개의 호수 중 1개의 호수에 대한 건물 번호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 즉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바닥에 경고되어 설치되어 있거나 구분 점포별로 부여된 건물 표지가 견고하게 부착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구분 소유권이 객체가 될 수 없다. 등기가 무효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관제인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가 무효인 관계로 더 이상 형식적 경매 절차가 진행이 어렵고 채무자 소유 건물은 수년째 공실로 되어 있어 월세 수입이 없습니다. 외부인 출입 차단된 채 관리비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다 포기하고 파산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사실 경매 절차에서 파산 절차에서 뭐 특정 건물을 언급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있습니다. 그 광진구에 있죠. 그 강변역 옆에 있는 그 건물 테크노마트죠. 예전에 거기 이제 있는 호수가 가끔 파산 관제인 조사 대상의 채무자의 어떤 소유로 있습니다. 몇 건. 근데 사실은 뭐 매도를 시도해 봤지만 매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가 포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지금 청량리에 있습니다. 청량리. 옛날 맘모스 백화점 근처로 보이는데 거기도 지금 뭐 지분으로 돼 있어요. 근데 매각이 될 리가 없죠. 독립된 호수도 아니고. 그렇죠? 다만 향후에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그 어떤 회사에서 건설회사에서 아니면 건설 시행사에서 그걸 매집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그거를 뭐 한 1,700인가요? 1,500인가 1,700에 사기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10%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 잔대금을 안 내서 다시 이제 재매각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매각해도 사실 걔네들 뺀이 살 사람이 없어서 결국 변호사님처럼 저도 이제 환가 포기하고 끝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 쪽에도 아마 그런 상가가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의정부 쪽에도 이제 그런 상가가 있고 인천 쪽에도 좀 있고요. 이게 결국은 상가 시행사가 쪼개서 분양을 하는 거죠.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독립된 점포가 아니라 쪼개기로 해서 한 구자당 한 구자에 결국 이제 돈을 많이 벌려는 목적이죠. 쪼개서 분양을 해서 소유권 등기를 해주고 막상 한 구자로는 장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한 3개 묶어서 아까 폭이 1m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길이는 넓어요. 6.65m면 괜찮죠. 6.65 곱하기 1m면 얼마니까? 명목상은 2평이에요. 근데 장사를 할 수가 없죠.
아니, 폭이 1m도 안 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3개를 묶으면 어떻게 3 곱하기 6, 3, 6, 18, 18제곱미터죠. 18제곱미터면은 5평입니다. 5평이면 그래도 뭔가를 할 수가 있죠. 뭐 들어가 보면 이제 뭐 조그만한 뭐 문구점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육점도 할 수 있고, 조그만한 야채 과일 가게도 할 수 있고, 뭐 액세서리점도 할 수 있고, 문방구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이런 아파트 상가나 가보면 뭐 세탁소, 수선집도 할 수 있죠. 세탁소는 좀 몰라도 수선집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펜시 가게를 할 수도 있고, 뭐, 뭐 커피숍, 요즘 그냥 테이크아웃 커피숍은 5평이면 상당히 넓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이 장사가 안 돼서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런 꼴 당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매각을 해서 뭐 누군가가 또 사서 장사하겠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관제인이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 강제 경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의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은 몰라도 구조상의 독립성 때문에 법원에서 이렇게 보정명령 내려서 결국 경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변호사님들 부동산 사건을 하다 보면 간혹 아마, 왜냐면 소송을 안 하더라도 강제 집행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보정 때문에 좌절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과감하게 뭐 파산에서는 이제 관제인이 하면 한가 포기하면 되지만, 그걸 집행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열불 나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의 독립성이 안 돼서 경매가 실패하는 사례가 파산 절차 혹은 일반 강제 집행 절차, 뭐 임의경매 절차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